31번 밑줄근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 미국이죠. 맞서 강성부에서 격렬한 항전을 했다. 바로 신미양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신미양요가 1871년이죠. 예,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어서 사실 오는 것은 수신사 김기수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수신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1876년인데 1870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제 통신사를 대체해서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바로 수신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김기수가 이제 그 바뀐 것을 보고서 조선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일본이나 또한 당시 이제 양모 운동을 펼치는 이제 청을 이제 좀 가서 배워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듯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먼저 통리 기무아문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이게 이제 1880년 12월에 설치가 되고 그 밑에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12사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찰단을 바로 보내는데 바로 여기 보면은 어윤중이 동래부 암행어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암행어사 형태로 파견이 되는 것인데 가서 일본 쪽으로 파견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사 시찰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선서라는 것은 또 이제 청으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해 일본 청. 그리고 또한 통리기무하문은 이제 군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5영을 2영으로 축소시킵니다. 무이영과 장어영으로. 이게 구식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신식군대로 별기군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이 된 것은 1883년입니다. 조미수 통상조약과 관련된 것이죠. 해당이 안 되고요. 운요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하며 포함 해결을 펼쳐서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연결이 되죠. 1875년 교원 양성을 위해서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자, 2차 가보개혁 당시 교육 입국조소라는 것을 이제 고종이 반포를 하게 됩니다.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길이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가지 관립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한성사범학교가 교사 양성을 해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이 되었고요.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여 천주교가 포용해야 된다. 조불소 통상조약은 다른 구미 서구 열강과는 좀 늦은 편인 비해서 1886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가시기에 쓴 사실 옳은 것은 오늘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성에서 물러나시오. 동학농민운동의 3단계인 전주화약입니다. 이게 1894년 양력 기준으로 6월에 있었고요. 여기 보면 알겠어. 패정개혁과 농민군의 신변을 보장해 주시오.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스스로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 일본이 돌연 철병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을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이게 바로 1894년 이제 다음 달인 7월에 있었고요. 동시에 일본의 강요에서 1차 가보개혁이 추진하게 되고 그 개혁 추진 기구로서는 이 교정청을 폐지를 하고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폐지됐죠. 과거제와 신분제가 폐지됐죠. 따라서 이것은 바로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한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교정청이 설치가 됐는데 일본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게 폐지되고 군국기무처가 추진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독립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6년 4월입니다. 서재필이 창간을 했죠. 이어서 서재필은 3개월 뒤에는 독립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전기회사가 미국인 콜브란과 합작을 해서 새겨진 것은 1898년이고요. 전차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청일전쟁의 강화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완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양이란 연호가 제정이 되었다. 이거는 을미개혁하고 관련되어 있죠. 1895년 10월부터 이듬해 1896년 2월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이때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광무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자,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전한다. 복고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자,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전제 군주제를 표방하고 황제가 직접 군권과 재정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권과 관련돼서는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고 황실 재정 담당기관 내장원이 탁지부를 능가하는 그러한 규모를 자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산흥업이라 가지고 여러가지 회사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설립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국가에서 설립이 한 관립학교도 많지만 사립학교도 많이 설립이 되었죠. 예. 자, 그래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이제 재원이 필요하겠죠. 통치를 위한. 그것은 뭐 결국 지세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양전 사업을 해서 이제 토지 자원을 확인을 하고, 또한 곁들여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건을 발급해 줍니다. 그게 바로 지계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오군영에서 2영으로 군제를 개편했다. 아까 통리기무화문의 조치였었죠. 1881년에 무의영과 장화영으로 축소시켰고요.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숭보를 발행하였다. 1883년. 예.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이 추진된 시기는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찾기도 하지만 이제 추진 시기는 뭐 당연히 1897년에서 1907년까지지만 사실상 러일 전쟁 1904년까지로 보는 게 좋겠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는 2차 갑오개혁과 관련되어 있죠. 1895년 1월에 반포가 되었고요. 근대식 서양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 이제 이거는 이제 관립학교가 되고 양반 자제진이 주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1886년이니까 다 앞에 쓰던 내용들이죠. 예. 자, 35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는 것은 신흥무관학교 설립. 신흥무관학교 설립은 안창호 등이 1907년 조직한 비밀결사 신민회죠. 신민회 활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민회 회원 중 이회영, 이시영 형제 등과 석주, 이상용 등이 서간도 삼원보로 집단 이주를 해서 단체로는 경학사, 학교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신흥 강습소, 이게 이제 무관학교로 개칭이 되면서 독립군 양성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신민회는 어떤 특징이냐? 애국계몽운동단체예요. 애국계몽운동단체니까 교육에 신경을 쓰고 또한 산업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과 관련돼서는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를, 그 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산업과 관련돼서는 뭐 자기회사라든지 태극서관 뭐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한국 맞춤법 통일한 제정,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런 것 등은 조선어학에서 한 일이고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아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식민지 기관을 파괴한 그러한 단체는 바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 계몽을 위한 분아루토 운동, 농촌송으로라는 뜻이죠. 1930년대 초에 동아일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추진이 되면서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에 들어가서 계몽운동을 이룬 것이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또는 애국의원금을 거둔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 일본에 도입한 차관, 빚이죠. 갚기 위한 거, 나라빚 갚자, 국채보상운동이 되겠네요. 1907년에 있었죠. 자, 이 운동은 대구에서 광문사라는 이제 상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장단인 김광재, 서상돈 등이 중심이 되어서 개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총괄 기구는 국채보상 기성회가 있겠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대한매일신보사 등 여러 언론단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채보상운동과 유사한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회사령이 폐지가 되죠.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일본 자본이 이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산품을 애용시켜서 이에 대결하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색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천덕의 소년회 등등, 이것은 바로 소년운동과 관련되어 있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했지만 사회주의 계열 쪽은 발각이 돼서 민족주의 계열 위주로 이제 추진이 됐던 것은 60만세입니다. 1926년인데 민족유일당의 싹을 보여줬죠.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부터 격려전문을 받은 것은 일제와 최대의 노동쟁의인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1929년에 있었습니다. 37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일본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바로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이 되는 것이죠. 1905년 9월에 체결됐고 더 이상 한반도에 일본을 다툴 자가 없게 되죠. 그 여사를 몰아서 우리나라를 보호국 삼는 바로 을사조약이 2개월 뒤에 체결이 됩니다. 1905년 11월이죠. 이를 통해서 외교권이 이제 없게 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자, 고종은 이것이 불법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언론에 알리고자 1907년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됐을 때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사람이 파견됐죠. 비록 입장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민족의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고종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강제 퇴위당하게 되죠. 영국이 거분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1885년인데 자, 갑신정변 이후 일본의 청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조선 정부는 청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강국과 좋은 관계를 얻기 원해. 그래서 러시아와 밀접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조로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세계 각국에서 경쟁하고 있었죠. 한반도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습니다. 상권 수호를 위해서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1898년에 조직을 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이제 전개했고요.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건 이제 을미의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1895년에서 96년 초 이렇게 전개됐는데 두 사람 알아두시면 돼요. 제천의 유인석, 그 다음에 춘천의 이소응. 그 다음에 일본 군함이 관세 문제로 두무포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다음에 황당하게 이 내용이 무관세예요. 무역 규칙에 따르면. 그래서 이거를 항의를 했어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일본이 이게 아마 1877년 또는 78년 같은데 군함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벌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조미소 통상조약이 1882년 체결이 되고 일본도 관세를 내니까 미국도 관세를 내니까 역시 일본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서 그 이듬해인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도 이제 협정 관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모포 무력 시위는 그 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체결된 이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2번이 되겠고요. 38번 가인물. 자, 이 사람은 쭉 나와 있고 이게 서유견문이 나와 있어요. 자, 서유견문은 이제 세계 최초의 세계 기행문이죠. 세계주의 사람 6일준이 되겠죠. 예. 자, 6일준 하면은 개화파 인물로서 갑오개혁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최초의 유학생이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거문도 사건 때 이제 청일 외에도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까지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니까 우리 조선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조선 중립파론을 거문도 사건 당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있죠. 독일 총영사 부들러도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역시 중립파론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갑신정변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갑신정변 당시 이 사람은 이제 유학 중이었어요. 근데 자기 동료들이 갑신정변을 주도해서 다 망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돌아가고 계속 더 유학을 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김옥균과 이제 그 박영여가 되겠고요. 서재필과 서강범도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독립협회 창립에 1등 공신을 한 사람은 바로 서강범이 되겠습니다. 서재필이 되겠습니다.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보급한 사람은 감리교 외국인 선교사인 아펜셀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정 대신 자격으로 관민공동회에 연설한 사람은 진보적 관료인 바로 박정양 초대 주미공사를 지내기도 했었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기사에서 보도된 민족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 밀립대학 기성의 발기 이렇게 되어 있죠. 1천만이 1원씩이라는 구호 아래서 우리 스스로 대학을 설립하자. 우리 민족이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누가 추진했느냐?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뭐 한규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고요. 일제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서둘러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중국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3.1운동이죠. 반제국주의 운동이죠. 1919년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자, 사립학교령은 이제 일제가 1908년 이제 이 사립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족교육을 시키기가 더 좀 유리하죠. 관립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허가제로 이제 바꾸는 것인데 이건 이제 억압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사립학교령을 공포한 것은 일본인데 일본하고 이거는 전혀 번지수가 다르죠. 통감부의 방해 탄압으로 실패했다. 이게 이제 1920년대에 추진된 운동입니다. 20년대 초. 그때는 조선 총독부죠. 통감부 아니죠. 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 이건 1898년 서울 북촌 이제 좀 양반 부녀자들이 되죠. 좀 끼어있는 부녀자들이 이제 찬양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채권의 최초의 여성 권리를 주장한 여권 통문을 1898년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0번 밑줄근 이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을 온 것은
여기 신안촌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건 연해주 지역이 되겠고요. 연해주 지역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단체들. 자, 13도 의군, 성명회. 이건 뭐 잘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다음 같은 건 알아도 되죠. 권업회. 자, 권업회가 군정부 형태로 확대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 광복군 정부죠. 이상설, 이동희 등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3.1운동 직후에 대한 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 중 3개 중 하나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해 임정으로 통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숙모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거는 이제 멕시코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이고요.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메리다 지방에서 숙모학교를 세웠고요.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것 등이 설립이 된 곳은 북간도가 되겠습니다. 자, 민족의 영산이 백두산이 있으면 여기서 송화강이 흐르고 이쪽이 북간도, 이쪽이 서간도가 되겠고 이쪽 바닷가 쪽이 연해주가 되겠죠. 임병찬이 주도해 독립군부를 조직했다. 이건 국내 비밀 결사죠. 예. 유학생들이 중심되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 채팔용 등. 바로 이거는 이제 동경이죠. 일본 동경에서 3.1운동에 영향을 주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